네, 금요일 오전이죠.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4명이 전역 신고를 마치면서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시간인데 대선 전국 때문에 한동안 못 뵀습니다. 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잇따라서 전역을 하고 있네요. 전역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멤버 4명 모두 각 부대 안에서 공식적인 저녁식을 진행한 뒤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서 취재진과 팬들을 만났는데요. 부대가 달랐던 RM과 B는 강원 춘천에서 모였고 동반 전역한 지민과 정국은 경기 연천의 공설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는 팬들이 보낸 축하 현수막과 버스가 가득해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각국의 팬들이 몰려들었고 멤버들이 등장하자 크게 환호하며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건 RM의 등장이었습니다. 군악대에서 복무했던 RM이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OST를 색소폰으로 연주하면서 취재진 앞으로 걸어온 건데요. 전투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더불어서 옆에 있던 B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면서 RM과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짧게 저녁 소감을 밝히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그중 B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멋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면서 컴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민과 정국은 취재진 앞에 서자 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역시 팬들뿐만 아니라 선우임,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그려나가던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겠다는 말로 복귀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지민이 군대가 쉽지 않은 곳이라면서 길에서 군인을 보면 응원해달라고 국민에게 남긴 당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멤버 4명 모두가 전역 직후에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팬들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요? 네, 이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들은 각자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훈련소에서 동기들과 지내면서 느낀 점이나 자대 배치를 받고 전입한 뒤의 감정, 체중이 늘어서 감량을 시도 중이라는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복귀 계획을 직접 언급할지 일찍이 관심이 주목됐지만 자세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빨리 무대로 돌아오고 싶고 활동 의지가 크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전역 후 처음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 팬들의 관심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상당했는데요. 네. 소속사 하이브에 따르면 두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총 재생 수는 1,580만 회였고 예. 이틀간 하이브 사옥 앞에 직접 방문한 팬도 약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야, 재생수 1,580만 회. 부럽네요. 이렇게 열기가 뜨거우면은 항상 걱정이 되는 게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없을까.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방탄소년단의 이번에는 현장에 몰린 팬들이 서로 시야를 가리지 말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는 등의 작은 해프닝은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 도중에 귀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국이 전역한 날 밤에 정국의 자택에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30대 중국인 여성이 정국의 자택을 찾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주거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성은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완전체 활동은 소속사 하이브가 일찍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난 3월 하이브의 이재상 CEO가 최상급 작곡가들과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는 21일 휴가까지 소집 해제를 한 뒤에 멤버들은 본격적으로 완전체 활동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앨범 발매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입대 전에는 올해가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가 발매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 이를 기념하는 의미를 더해 완전체 앨범이 멤버들의 전역 직후에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예. 최근에는 내년에 앨범이 발매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 앨범 작업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가 멤버 슈가가 대체 복무 기간 중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렸던 점이 리스크로 작용해서 빠르게 복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데뷔 12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팬들의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가수 보아를 비방하는 낙서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번지고 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역 일대에 곳곳 발견된 낙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낙서는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낙서의 필체가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의혹까지 번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아의 팬들이 현장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낙서를 지웠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수사기관에 신고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SM은 이 낙서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M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 낙서를 한 피해자의 처벌 가능성에 관해 박성호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낙서 내용에 SM 보아라고 확실하게 특정되어 있고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아 씨와 관련된 낙서 내용이 수위가 다소 높고 강남역 일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면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의견까지 들어보고 왔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경규 씨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 씨에 대해 입건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경규 씨는 지난 일요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경규 씨는 YTN스타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것도 다른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처방받은 약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줄 상황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비슷한 사례에서는 불송치 처리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번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봐야겠고요.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넷플릭스의 유명한 시리즈죠.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온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네, 비영어권 최초 에미상 6관왕에 빛나는 오징어 게임의 세 번째 시즌이 오는 27일 공개됩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내면을 드러내 호평을 받았던 만큼 이번 시즌에서도 여러 캐릭터가 인간성 부재라는 주제를 그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는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주연 배우 이정재 씨, 이병헌 씨, 임시완 씨, 강하늘 씨, 박성훈 씨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황 감독은 세 번째 시즌에서 그려질 주인공 성기훈과 프론트맨의 대결의 끝을 예고했습니다. 또 황 감독은 새로운 게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귀띔했고 이병헌 씨는 클라이맥스와 결말이 있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팬분들 이제 계속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계 소식입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8번째 시리즈가 최근 인기인데요. 국내에서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미션 임파서블의 8번째 시리즈 파이널 레코딩이 지난 월요일 국내에서 누적 관객 수 301만 3,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내에서 공개된 외국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도 넘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은 올해 국내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올라서며 1위 야당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매출액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은 2년 전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과 짝을 이루는 작품인데요. 인공지능 엔티티가 자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커버리자 이선 헌트와 동료들이 엔티티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시리즈 8번째 작품인 이 영화에는 톰 크루즈와 함께 헤일리 에델, 빅 라메스, 사이먼 페그 등이 출연했고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